연금 자르고 뭐 공무원 자르고 뭐 월급 자르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 다들 이제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파울로 게이츠 장관은 이제 급하게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있으면 나라가 그래도 살림이 좀 제대로 되고 정말 연금과 조세 개혁이 이루어지면 브라질은 이제 성장하기에 딱 좋습니다. 인구 많고 자원 많고 또 뭐 산업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뭐 계속 벌어서 자꾸 뭐 연금으로 빼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파울로 게이츠 장관이 잘못하면은 또 사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뉴스로 지금 뭐 언론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 볼소나로 대통령으로서는 만약에 파울로 게이츠 장관이 사임하면은 진짜 자기의 오른팔 왼팔을 잃어버리는 격도 되고 뭐 차기 이 정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중에서는 어려우니 뭐 당연히 뭐 환율도 오르고 뭐 일어나는데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은 전 세계 경제와 딱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의 자금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자금은 브라질 100대 기업 보면은 브라질 국적의 국적은 뭐 브라질이라고 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외국 자본이 외국 기술이 외국인 회사가 들어와서 설립한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자본이 이제 외국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 돈이 다 그쪽으로 본국으로 가고 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또 미래를 봤을 때 브라질이 소비라도 제대로 한다면 시장이 커지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달 반 지금 거의 멈춰 있는데 지금 경제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가 멈춰지게 되고 다 중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어려움도 생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 브라질에서는 또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광산물이나 아니면 이제 농산품 이런 거 수출인데 뭐 전세가 다 멈춰 있죠. 누가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악순환이 자꾸 이제 연계돼요. 지금 뭐 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5.7, 그러니까 94년도에 1대1로 시작해서 이게 지금 거의 뭐 5.7로 올라갔다는 거는 역사상으로 이렇게 그전에도 뭐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적은 많습니다. 뭐 30% 올랐다가 뭐 28%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일단은 현재 상파울로 제가 살고 있고 또 가장 인구가 많은 이제 상파울로 주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격리를 이제 상업들을 이제 열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제 5월 8일쯤에 정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려서 설명하겠다고 하는데요. 하나 확실한 것은 그걸 문을 연다고 해서 바로 손님이 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전에도 브라질의 이제 그 요식업 협회 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아니 5월 8일 날 문을 열 수 있다라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이틀 만에 직원 부르고 또 재료 사서 다듬고 5월 11일부터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미리 알려줘야지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5월 11일부터 문을 연다고 해도 확실한 것은 뭐 손님과 1.5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하는데 아니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서 1.5m 거리라는 거는 거의 한 테이블에 한 명씩 앉으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거의 한 40% 정도가 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딜리버리, 뭐 배달 시스템으로 해서 뭐 먹고 살진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0% 판매하기 위해서 식당을 문 열고 운영하는 거는 거의 아니고 오히려 손해가 크죠. 또 딜리버리도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에서만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상파울루 주지사는 이제 원래 5월 10일부터 이제 끝내고 이제 계약하려던 이제 휴교령을 지금 7월 초로 지금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멈춰서 무서워하는 상황, 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과 지금 집에서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한 달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집에만 있으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진짜 뭐 하늘을 찌를 듯 하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있으면 계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게 7월가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건 진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야 되는가, 밖에 나가기 무섭고, 또 반대로 학교에서는 아니 학생 없이 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뭐 5월 10일 날 격리가 끝난다고 해도 이게 해결될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국과 브라질 또 아니면 미국 이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격차가 크게 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뭐 열을 재고 또 뭐 여다가 뭐 가면 누구나 진단을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브라질은 그런 게 없어요. 뭐 마스크도 모자르고 뭐 병원에 가면은 당연히 의료 체계도 망가져 있고 또 뭐 산소 호흡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의료 체계도 우리 중상층이 가는 이제 영리병원, 그러니까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돈을 내고 비싼 곳이죠. 또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중상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격리를 잘하고 있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환자를 보면은 이 잘 사는 중상층이 아닌 주변에 있는 곳에 사는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집에 있고 싶어도 있을 데도 없고요.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고, 또 시내가 버스, 식당, 주유소, 병원 등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집에서 나와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이 도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들은 계속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병에 걸리기 때문에 계속 공립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뭐 격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제가 말 못 드리겠고, 저도 제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진짜 안타까운 것은 시나 주나 뭐 연방 정부들 간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방역 또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는 자체가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환자고, 그 환자가 어디서 발생했고, 그 환자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타고 왔고, 또 누가 그 집안의 가족인지 이런 것을 좀 찾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 온 사람만 오고, 저도 뭐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도 뭐 30 몇 살 뭐 의사가 뭐 확진을 받았는데, 집에 있다 보니 아파서 우버 타고 병원에 가서 뭐 테스트 하다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해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집에서 나올 때 만났던 사람들, 또 우버를 타고 이동했을 때 그 우버 운전사, 또 그 이후에 또 병원에 처음에 뭐 만났던 환자, 뭐 간호사들, 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뭐 이런 뉴스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일 거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게 뭐 퍼진다라는 뭐 제가 확신은 못 갖겠지만은 이게 한국과는 이제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암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인촌도 당연히 멈춰 있고, 한인들이 뭐 식당도 뭐 서로 뭐 배달합니다 뭐 합니다인데, 이게 원래부터 그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적고, 또 식당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당을 문을 연다고 해도 손님이 당장 안 올 겁니다. 옷가게도 연다고 당장 못 오고요. 왜?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무서워서 못 나올 겁니다. 이게 격리가 끝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띵 하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다 보면은 활동 반경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돈이 없을 겁니다. 돈이 있고 경제가 팍팍 돌아가야 그 돈 가지고 식당 가서도 먹고 식품종 같은 거 사고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할 텐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항상 모든 동영상뿐만 아니라 제 글에서도 남겨두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희망을 잃고 뭐 죽을듯이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런 정보를 좀 알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좀 더 고민 좀 더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 개인 뭐 이메일이나 뭐 이쪽으로, 아니면 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추려서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제가 요즘 집에서 유튜브용 동영상을 몇 개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뭐 글들, 뭐 이런 동영상들을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집에만 있으니 격리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맛, 또 브라질의 이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런 채널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